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단 보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문단은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본 것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했던 게 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앞에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한글, 우리나라의 창제는 우리글. 검색어 세 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그러니까 이 대상 문자열 하나가 18글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하냐면 지금 문자열 하나를 문자 한 글자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런 글을 봐가지고 어떤 강사분이 그렇게 쓰셨던데 약간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좀 크리티컬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자열 하나 요 말이 한 글자가 아니라고. 이거 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진다. 아까 설명했어요. 또 아까랑 똑같이 그럼 첫 번째랑 사실 비교 대상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몇 번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해서 18글자인 건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8글자를 하나씩 끊으면 18개, 두 개씩 끊으면 17개, 세 개씩 끊으면 16개 해서 비교 대상이 16개가 만들어지는 건 이해를 했어. 그냥 똑같아. 그럼 다른 게 없나? 그게 아니지. 왜? 개별 비교를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해서 쭉 가서 16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당 세 번씩 비교를 또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왜? 해시값 비교니까 이 한글 땡에 여기에 만약에 해시값 50 이런 식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찾는 우리 글이랑 해시값이 400이었으면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 틀리니까 그냥 얘는 통째로 아니야. 그러면 바로 글 땡 띄우고 이렇게 글 문장 부호 띄어쓰기 이렇게 된 세 글자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아닐 테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문장부호 띄어쓰기 우, 그 다음에 띄어쓰기 우리, 그 다음에 우리나, 그 다음에 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씩만 비교를 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한 개씩 비교하는 과정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16 곱하기 3에서 16 곱하기 3이었는데 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16번의 비교만 하면 된다고. 즉 전체 비교 횟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나 같으면 문제 낼 때 여기 밑줄 그어놓고 3분의 1로 감소한다 라는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지금 문제가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해시함수 좋은 거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 났잖아. 어차피 개별 비교 3번씩 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16덩어리, 16개의 비교 대상 그냥 각각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끝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회식값을 만드는 거에도 연산이 들어갈 거 아니야. 컴퓨터는 무조건 연산이죠. 모든 과정이 다 연산이야. 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연산이고 내가 밑줄 긋는 것도 연산이야. 이 펜촉이 인식하는 이것도 다 연산인데 즉 모든 게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시값을 생성하는 연산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요. 해시함수의 연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 게 해시함수의 연산을 통해서 해시값이 생성되겠구나. 당연한 얘기 같죠. 이걸 못 짚어서 틀린 애도 있었을 거라고. 틀린 학생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 단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네.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16 곱하기 3만큼 얘를 없애버리잖아. 개별 글자 한 글자씩 비교하는 그 세 번의 과정을 없애잖아요. 즉 3분의 1 토막이 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인 게 얘가 증가된 것보다 효율적이라면 단축될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산을 추가하는 게 분명히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건 맞아. 근데 해시 값을 활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요? 추가되든지 말든지. 내가 줄일 수 있는 값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걸 짚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 없을까? 물음표. 의문을 던져놓고 해시함수를 제시했지. 해시함수 알고리즘 제시했잖아요. 그 말은 뭐야? 될 수 있다 써놨지만 웬만한 경우에 웬만하면 이 해시함수 연산보다는 해시함수 연산으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즉 웬만하면 해시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나?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웬만하면 말을 썼냐면 여기서 분명히 더 간단한 방법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해답이 해시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연산이 추가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시함수를 활용한, 즉 해시값을 활용한 그 비교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반반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활용 빈도는 뭐 사실 뭐 9대 1 이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해시함수 활용이 훨씬 더 간단할 테니까요. 간단하다 그러면 안 되지. 시간이 덜 걸릴 테니까. 그래서 9대 1일지 8대 2일지 7대 3일지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죠. 근데 안 나와 있더라도 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거는 그 정도는 짚을 수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약간 말이 꼬였지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시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아까 여기서 보면은 어디 갔어? 그 특정 문자열 얘기 있잖아요. 해시함수에서 나오나?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 값을 생성하는 이게 1대1로 동일한 걸 생성할 수 없다는 걸 못 짚었어도 여기서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이라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1대1 대응. 1대1로 대응.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1대1로 대응한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수학적 의미랑은 조금 그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대응한다 이거야. 그리고 연산이 간단해야 되는 이유는 이 추가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준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라는 말이 나 같으면 이제 이런 이유에다가 이제 뭐 기억 나왔으니까 니은 해놓고 니은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냈겠죠. 이런 이유가 뭐였어? 여기 위에 나온 내용들이었지. 추가되는 시간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한 값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그래서 약간 또 흥분을 했는데 흥분했다니까 웃긴데 하여간 좀 말이 빨라졌는데 약간 또 진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다의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지문 설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빨랐을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서 왜냐면 제가 겪어본 바 뭐 저도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말이 빠른 건 다시 들으면 되는데 말이 느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배속을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뭐 배속을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게 좀 익숙해진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중간중간에 진정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문제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내로 문제 보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전체 지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체 지문을 보고 전체 지문이 아니고 지금 문제를 보는 거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한번 볼까요?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짚어도 찾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문자열 어딘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학생이 지금 중간에 있지만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자동 완성은 첫 글자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 잘 짚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2번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이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배경식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바로 골랐을 거거든. 해시값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여기 나온 지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값 즉 각각의 문자열을 하면 특정 문자열의 특정값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이 2번일 거고 다른 거 보면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을 때 뭐 한글, 우리나라 창제된 우리글 이럴 때 얘랑 비교하고 뭐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계속 부분 문자열들을 비교를 했었죠. 그 부분 문자열이라는 게 이 대상 문자열이라는 이 하나의 이 긴 문자, 긴 문장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부분 문자열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맞을 거예요.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를 후보로 제시한다. 고려하는 거 맞잖아. 고려한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잘 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까 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굉장히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11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게. 이 말이 되나요? 이거는 바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수가 줄면 비교 횟수도 줄잖아. 그 감소겠지. 어.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함수의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이거는 상당히 이걸 좀 골랐을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근거상에서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고 해서 해시값이 작다? 해시값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기서. 그죠?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떠올렸을 뿐이지. 일단 거기에서도 틀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해시함수의 연산을 통해서 해시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함수의 연산이 단축된다고?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이런 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건 좋은 선지. 어. 학력평가지만 평가원 선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 그래서 해시값이 작아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산을 통해서 해시값이 나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걸렀어야 됐고 그게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글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해서 해시값이 작아지나?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게 된 거고 2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하나의 문자열이야. 근데 대상 문자열의 개수, 길이가 아니고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 말은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문자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문자열 한 개, 문자열 두 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학생은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뭐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되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겠지. 얘만 여기까지만 비교했으면 되는데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 계속 학생이라는 두 글자를 찾기 위해서. 즉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죠.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비교 횟수는 증가한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2번이 조금 헷갈렸을 거 빼면은 뭐 나머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걸 봤는데 어떤 강사분이 이걸 좀 설명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랑 문자를 헷갈리신 것 같아요. 대상 문자열이 한 개란 얘기는 한 글자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란 얘기지. 여기까지란 얘기야. 대상 문자열이 두 개란 얘기는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열 하나, 문자열 두 개. 두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되게 중요했어. 이걸 5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나는 학생이다만 있었다고 했을 때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를 검색하다가 네 글자를 검색을 하다가 학생이다 검색하다가 얘를 지워버렸어. 그러면은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가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뭐 사실 이 한계일 경우에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이라고 했을 때랑 학생이다랑 어떻지? 두 개면은 나는 는학 학생 생이 이다 다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지금 약간 겹쳐져서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 글자인 경우에는 세 개씩 끊어서 16개의 비교 대상 만들었다고 했던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검색어의 길이가 늘어나면 비교 대상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겠죠.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12번이랑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학생과 학생이다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학생이다 이러면 하나 나는 학생, 는 학생이 학생이다, 생이다 점 4개밖에 없잖아. 근데 학생으로 하면 어때? 두 개씩이니까 훨씬 늘어나겠죠. 즉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4번도 역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이게 사실 낚시인데 왜 그러냐면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두 개라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가 아니라 그랬지. 이거 봐봐. 여기까지 해서 두 개였던 거야. 이렇게 되나 한 개이나 상관이 없었어.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여기서 학생 이다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봐. 비교 대상의 개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당연히. 학생은 두 글자씩 이렇게 잘라서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학생이다 이렇게 네 글자를 해버리면 네 글자씩 비교를 하니까 비교 대상의 개수 끊어놓는 덩어리가 작아지겠죠. 이 길이가 기니까. 네, 그래서 두 개든 한 개든 상관없어요. 한 개씩만 봤어도 그랬고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봤어도 똑같아요. 문제를 두 개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연산 시간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1번 정답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따로 남겨주세요. 이거 좀 쉬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영상에서 12번부터 또 볼게요.